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공산주의 하면 많은 분들이 색깔론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공산주의라는 말의 기원은 라틴어의 꼬무니스 혹은 꼬무니오라는 단어로 중세 유럽의 촌락, 공동이용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것은 놀랍게도 기독교 신자들이었는데요. 제세례파.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려면 이에 앞서 먼저 다소 생소한 이 제세례파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세례파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등장한 개신교 교단 중 하나였고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초기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공동체를 수립하려고 했던 종파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꼬무니스테라고 칭했고 이를 번역하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16세기에 시작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는 계몽주의 시대와 프랑스 혁명 시절을 거쳐서 사유재산을 철폐함으로써 이 평등한 세상을 세우기 위한 이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우리가 공산주의자라는 어떤 단어를 듣게 되면 바로 떠오르는 한 사람. 네,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의 폐지이며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적 본질의 진정한 획득이라고 봤고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계급투쟁을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개조를 제창했습니다. 이러한 공산당 선언은 유럽의 노동자들에게 퍼져나갔고 영향을 주었어요. 1848년 혁명이란 프랑스의 2월 혁명을 비롯하여 독일의 3월 혁명,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권리 신장을 요구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산주의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과 혁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1848년 혁명을 거치면서 이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불온함과 폭력성의 대명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공산주의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공산당, 공산주의라는 명칭보다는 사회당,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공산주의 달성보다는 국가체제 내에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회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베네딕트회 수도자인 데싱이었습니다. 데싱은 1753년에 인간의 본성에는 사회성이 있음을 가정하는 근대 자연법 이론가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고 데싱의 말처럼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에요. 특히나 산업혁명 이후 부르주아적 사회질서, 평등보다는 무한한 자유의 이념이 위세를 높일 무렵 제동장치가 필요했고 그 제동장치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부르주아지는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고 왕과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소유권, 즉 사적 소유를 쟁취해 부르주아지 역시 공장을 소유하거나 농장을 소유하는 등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하죠. 12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동에게도 학대와 비슷한 노동을 강요하였고요. 또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00개를 생산하든 1000개를 생산하든 동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부르주아지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고 해서 노동자들을 무한으로 착취할 자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에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사회 혹은 국가에서 소유하게 된다면 개인의 욕망에 따른 무한한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의 이익 추구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생산수단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이 생산물의 분배는 개인의 노동 성과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은 협동조합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라고 했고, 공산주의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엥겔스는 자신의 회고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당 선언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우리는 그것을 사회주의 선언이라 부를 수 없었다. 1847년의 사회주의는 중간계급의 운동이었고 공산주의는 노동계급의 운동이었다. 사회주의는 적어도 대륙에 사는 점 사는 것이었고 공산주의는 그 반대의 것이었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을 꿈꿨지만 1848년 혁명 이후 그 세력이 위축됐고 다들 공산주의보다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 덕분이었어요. 레닌은 4월대제를 통해 당의 명칭을 사회민주당에서 공산당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을 위한 전 단계라는 이론을 확립시킵니다. 그리고 레닌을 이어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 역시 사회주의 사회의 완성과 공산주의로의 점진적인 이행을 정권의 목표로 삼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탈린은 사회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닌 독재자였죠.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19세기와 20세기를 휩쓸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민주주의나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에 녹아들어 있어요. 끝으로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말을 통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는 획일적 균등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사회주의는 각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원칙에 입각한 생활 조건과 소비 조건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것은 공산주의 하에서의 일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이익을 분배하는 기준이 다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존재하지 않고 부자와 빈자, 백만장자와 거지라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보장된다. 중등 및 고등교육은 무료이며 의료봉사도 무료이다. 노후는 보장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하에서의 사회정의의 구현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